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DJ 박수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는 요즘인데요. 이맘때면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굶거나 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는 건강하고 또 현명하게 여름 다이어트의 꿀팁을 함께 나눠보면서 잠시 후 톡톡 생활 꿀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또 건강한 몸 만들기 영주가 좋아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톡톡 생활 꿀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영주지회가 제23회 영주시민 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부문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며 초등 저학년은 감상글이 포함된 그림을, 그 외 부문은 감상문 형식의 글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부문별 지정 도서를 읽고 작품을 작성한 뒤 감상하는 우편으로, 감상문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정 도서와 세부 참여 방법은 한국문인협회 영주지회 다음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상과 함께 작품집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엄무선 영주지회장은 이번 공모전이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주시가 영주댐 일대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야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영주댐 저수구역 내 불법 낚시와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주시는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수질 오염, 교통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영주시와 K워터는 합동 순찰을 통해 위법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 낚시나 쓰레기 투기, 무단 주정차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일부 낚시객들이 단속을 피해 야간 낚시를 지속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시는 단속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공무원과 K워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영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단속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주댐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주시는 제16회 영주 농업대상 명소 부문에 만수주조 양조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의원을 비롯해 상공회의소, 언론, 농업인 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만수주조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50년 넘게 전통주를 만들어온 양조장으로 체험과 문화를 접목해 6차 산업형 농촌관광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주 체험장은 매년 수천 명이 찾는 명소로 막걸리 빚기, 누룩 쿠키 만들기, 어린이 농부 체험, 시니어 원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홍삼 막걸리와 복분자주 등 자체 개발한 전통주 상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술술솔솔 문화 공연과 야외 영화 상영회, 농촌 마켓 등도 함께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레일 관광공사의 순례 열차 체험지로 선정되면서 전국 관광지 네트워크와의 연계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만수주조는 지역 농업과 문화를 융합한 대표 사례라며 이번 수상이 농업 명소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열리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증서와 기념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영주의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슈앤토크 시간입니다. 8월에는 먹고 놀고 쉬자를 주제로 영주의 다양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법을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잘 놀았다 소문날 영주의 여행 특집 꿀팁입니다. 함께 하시죠. 여행은 가고 싶은데 낯선 지역에서 뚜벅이로 다니자니 힘들고 직접 운전하자니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친다고요? 그럴 땐 영주 반띵 관광택시를 이용해 보시면 어떠세요? 영주 반띵 관광택시는 택시비의 절반을 영주시가 지원해주는 착한 여행 서비스로 편하게 택시를 타고 영주의 구석구석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관광지 소개는 물론이고 맛집 안내와 사진 촬영까지 관광객 개별 일정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주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부모님 모시고 떠나는 여행에 특히 제격인데요. 게다가 관광 비수기인 8월에는 10% 추가 할인까지 되니 실속 있는 여행이 가능하겠죠? 편하게 타고 알차게 보고 똑똑하게 즐기는 영주 여행 반띵 관광택시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띵 관광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주 시민이 아닌 외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 관광택시는 이용자분들의 일정과 취향에 맞춰 기사님과 코스를 상의할 수 있어 편하게 맞춤형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반띵은 말 그대로 택시비를 반반 나눈다는 뜻으로 택시 요금의 절반을 영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코스는 원래 9만 원인데요. 이 중 4만 5천 원만 이용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용객 부담금은 4시간 4만 5천 원, 6시간 6만 원, 7시간 코스 7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 비수기 시즌인 2월, 7월, 8월, 12월에는 추가로 10% 할인도 진행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띵 관광택시를 이용하시려면 최소 여행 3일 전 사전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결제는 선결제로 진행됩니다. 예약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로이코의 코레이터, 피모니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예약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반띵 관광택시 기사 송문선입니다. 언제든지 영주를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영주가 최고야. 좋아. 반띵 관광택시로 명소부터 맛집 안내와 또 사진 촬영까지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일정 짜는 게 번거롭고 이곳저곳 동선을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정부터 체험 숙박까지 알차게 짜여 있는 일승지 마을 하룻밤 촌강스 체험은 KTX 왕복 열차비가 포함된 1박 2일 체험 패키지로 소백산 농촌관광 권역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숲 도시락 체험, 천연 염색 체험, 도자기 갤러리 차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요. 현지 해설사와 함께 금계마을과 일승지 마을 이야기부터 부석사의 낙조 관람, 풍기읍 마을 여행, 소수서원, 선비촌 관람까지 영주의 대표 명소들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휴식과 추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주의 대표 촌캉스 여행, 복잡함은 잠시 내려놓고
영주에서 진짜 여름휴가의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한 점 많으시죠? 일승지 마을 하룻밤 촌캉스 프로그램은요, 1일차에는 이제 금계마을, 금성정, 금계계곡을 관광으로 시작해 갔고요. 금성정 계곡에서 숲도시락이나 또는 들밥 한상을 즐기시고, 또 그림이 있는 도자기 갤러리에 가서 찻상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마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에 낙조를 관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서 바베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일차에는 천연염색 분기인견 스카프 체험이 있고요. 또 체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50년 전통의 순웅 묵집에서 묵밥 식사가 있어요. 식사하시고 나면 소수선과 선비촌을 관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차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그 촌캉스의 감성을 살린 멋스러운 구옥이고요. 4명 기준의 2인 1실로 이렇게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뭐 개별 침실에서 이렇게 펜션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 또 저희는 특별히 하얀색 이불과 또 하얀색 뭐 혼이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당일치기 여행도 있는데요. 축제와 함께하는 보물찾기 해서요. 뭐 무서운 외나무다리 축제라든지 인삼 축제 때 이렇게 관광버스로 한 20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금대마을을 비롯해서 또 축제장, 그 다음 또 이렇게 천연염색 체험도 하고요. 또 뭐 선비세상이라든지 부석사라든지 그렇게 스케줄 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재방문하실 때 1박 2일 다녀가신 분들이 재방문하실 때 뭐 천연염색 원피스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자기 이렇게 그림 한 세트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KTX 타고 오시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조율해서 당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렛츠 코레일로 들어가시면 테마 여행에서 경상권에 일승지 마을 하룻밤 촌캉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KTX 왕복 기차 비용이 50% 할인된 가격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당일 코스로는 축제와 함께하는 보물찾기 뭐 이렇게 해서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 때 또 많이 오시게 하고 있고요. 또 인삼 축제 때도 많이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봐두셨다가 한번 즐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즐기러 오세요. 1박 2일 체험 패키지로 알차게 짜여 있는 일승지 마을의 하룻밤 촌캉스 여행. KTX 왕복 비용 50% 할인된 가격까지 정말 괜찮은데요. 이슈 앤 토크 마지막 소식은 영주에서 조금 더 오래 천천히 머물며 여운을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주에서 일주일 살기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소 3박 4일에서 최대 6박 7일까지 영주에 머무르면서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인 최대 32만 원에서 4인 7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에 앞서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영주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에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영주의 매력을 깊이 체감하게 하고
이를 SNS 등으로 홍보해 관광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영주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에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영주의 매력을 깊이 체감하게 하고 이를 SNS 등으로 홍보해 관광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행 시작 최소 7일 전에 사전 계획서를 등기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여행 및 홍보 결과 보고서, 체험 프로그램 이용 내역과 SNS 후기 증빙 등이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후 지원금은 통상 서류 접수 후 14일에서 20일 이내에 계좌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정은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5곳 이상의 관광지 또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이며 그중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또는 체험 1개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여행 중에는 SNS나 블로그를 통해 영주 여행 후기를 일정 횟수 이상 공유해야 하는 조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만 잘 지키면 나만의 맞춤 여행 코스로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감되어서 내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영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쉬어가는 촌캉스,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영주의 매력을 느껴보는 일주일 살기, 그리고 편하게 떠나는 반띵 관광택시까지. 여행이란 결국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머무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죠. 이번 여름 여러분의 여행 지도에 영주라는 이름이 한 줄 더해지길 기대하면서 이슈앤토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상에 유용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톡톡 생활 꿀팁 시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한 번쯤 고민하는 거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름에 건강하고 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주의 머스탑 피트니스 대표이십니다. 안일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슬탑 피트니스라고 강릉동 택지에서 1, 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일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너무 동안이셔서 네. 대표님 맞으신가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고 네네.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는 것 같아요. 운동 덕분입니다. 운동. 네. 예,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네네네. 같은데요. 대표님을 잠깐 좀 프로필을 소개해드릴까요? 안일전 대표님께서는요, 그 영주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동양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체육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마치고 운동 처방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격증은 또 어떤 자격증이고 네. 또 이런 자격증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신 건지 또 네네. 궁금합니다. 네. 그 운동 처방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네.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급하는 국가 이제 뭐 체육 단체에서는 유일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이제 운동 처방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건강운동관리사라고 이름이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은 이제 건운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을 하신 분들은 네. 2급 이상 보디빌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센터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좀 취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빈틈없이 예.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으셨군요. 미리미리 네. 했습니다. 네. 또
가만 보니까 또 보디빌딩 협회 이사 전 이사이셨다고요? 아, 예, 예. 지금은 어휴. 이제 좀 바빠가지고 지금 네. 참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던 아, 경험이 예. 것 같아요. 지금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게 뭐 운동을 못하는 조선 가정을 돕는다고 아, 네, 소문이 네. 났던데요. 아, 이거 뭐 네. 별일 아닌데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 저희 네. 이사 그 협회에서 네. 뭐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 조선 가정의 학생이 운동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조금 힘들어서 네. 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좀 도와준 그 경험이 있는데 음. 그 센터에 이제 제도 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군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뭐 장애인 바우처라든지 스포츠 바우처,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뭐 삼성화재 그래비티, 그리고 저희는 뭐 따로 뭐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관들 네. 조금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제 할인 혜택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여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조선 가정이 좀 네. 많죠. 우리 네네, 지역에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오면은 네네. 보통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연령대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따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좀 어려운 분들도 그 스포츠 바우처를 등록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혜택으로 센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혹시 뭐 많지만은 네네. 기억에 남는 조선 가정 친구가 있나요? 그 조선가정 친구 그는 뭐 실제로 이제 열의가 조금 있어서 뭐 제가 실제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PT도 네.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운동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요. 열심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네. 치료 잘 받아서 또 PT 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그런 사회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냥 일반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름 다이어트. 우리 만인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다이어트인데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어트는 평생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요즘 뭐 또 여름이 시작되는 네. 시기다 보니까 헬스장을 또 많이들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제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네. 겨울에 이제 드셨던 음식물들이 이제 네. 몸 곳곳에 숨어 네.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출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쵸. 또 건강을 또 생각하고 네. 좀 예쁜 몸매를 위해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요즘 정보가 너무 워낙 많다 네네. 보니까 홍수. 네, 홍수예요. 그렇지만 또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어떤 다이어트, 네. 아주 핵심적인 다이어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대표님이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저희 센터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무언가 이제 쉽게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저도 그런데요. 생각을 좀 많이 네. 가지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드시는 열량의 네. 이제 마이너스 이제 활동 대사량이기 아하, 때문에 네. 뭐 실제로 뭐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많이 움직이고 네. 덜 먹으면 빠지긴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이제 이 팩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뻔한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저희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이랑 이제 뭐 센터 회원분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좀 많이 높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활동량. 네. 그래서 네. 뭐 집에 뭐 귀가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계단을 통해서 귀가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차를 좀 놓고 네. 조금 일상생활에서 좀 움직인다든지 보행을 해라. 그렇죠. 아. 그래서 활동량이 조금 높아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워요. 그게 그죠? 말씀이. 예, 잘 알아들어요. 쉽지 않죠, 그죠? 예. 아니 말씀은 정답이에요. 네네. 정답인데 사실 우리가 차가 있는데 여기서 그- 저까지 가는 것도 알지만은 맞습니다. 또 다음 날 또 차 가지러 가려면 또 불편하고.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없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또 운동과 또 네네. 식단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결국 이제 뭐 멘탈을 잘 네.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뭐 그 네. 어쩌면 뭐 변수라고 목표, 생각할 예, 수 그렇죠, 있는데 이 멘탈을 잘 잡는 노하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멘탈은 실제로는 뭐 제가 팩트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는 항상 단기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아. 멘탈이라는 거는 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동기부여를 좀 이제 너무 크게 포괄적으로 내가 한 10kg를 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너무 이제 과한 이제 부담- 목표이기 부담을 때문에 갖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는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해보겠다. 네. 아니면은 뭐 정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단을 오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성취감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 성과를 높여가시면 어느샌가 다이어트도 가까워져 있고 자기애도 많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말씀 박어로 들으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예. 그럼 내가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 계단 오르는 거 쉽지 그렇죠. 예, 어렵지 예. 않아. 너무 크게 목표를 네. 잡는 계단 것보다는 뭐 한 몇 계단만 더 예, 예.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를 3층부터 탔다 그러면은 그렇죠. 한 4층부터 탄다든지 예. 5층부터 탄다든지 네네네.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 5층도 힘들다 그러면은 뭐 3층 정도만 한 네, 일주 예, 정도 단계를 조금 낮춰봐도 올라가겠다. 되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그럼 예. 목표를 높이 잡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잡고 시작하면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제가 왜 그런데 네.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어떡하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식단도 마찬가지고 네네. 알기는 아는데 오래 못 가는 거죠. 식단은 예.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굶는 다이어트를 조금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네. 당장에 굶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많이 네.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후식으로 뭐 빵이라든지 디저트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맛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사실상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네. 우리가 기름이 좀 적은 단백질 그런 것들을 닭가슴살 같은 거. 꼭 닭가슴살은 사실 권하진 않습니다. 저희 일반 회원분들한테도 네. 닭가슴살은 이제 조금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드실 수 있는 뭐 고기라든지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해산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드시되 탄수화물을 조금 조절하시는 걸로 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여성들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 게 네네. 보기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네. 않지만 저도 좀 이렇게 고민이 많거든요. 맞죠. 감춰진 곳이 네네네네. 많아요. 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성분 같으면. 물론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런 게 좀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네네, 예, 맞습니다. 마른 비만들이 부위별로 있어요. 네. 예, 뭐 뱃살부터 팔뚝살 뭐 이런 거. 네네. 뭐 어떻게 하면 좀 슬림하게 보일까요? 예. 이게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동작 행동을 네. 하나를 꼽아드리면 여성분들 이 팔뚝 마사지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냐면 이제 네. 우리가 이게 여성분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제 우리 안녕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근육이 없고 늘어나서 흔들리는 이제 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마사지를 해버리면 실제로 근육이 다 더 풀어집니다.
어머. 그래서 더 많이 흔들려요. 어떻게 그동안 몇 번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막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거나 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평상시에 힘을 조금 주는 연습을 하시는 힘을 게 줘요? 그냥 우리가 팔꿈치를 펴는 게 우리 이 팔뚝살의 역할인데 일부러라도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펴기를 하시면 뒤쪽으로. 그냥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펴는 힘만 줘도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이 팔이 단단해진다는 거는 근육에 탄력성이 생겨서 팔이 이렇게 밀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보다는 막 흔들고 늘리고 마사지하는 것보다는 힘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쉽게 그 아령, 네네네. 작은 아령 같은 걸 네. 잡고 뒤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펴주고 그리고 펴주고 그냥 가만히 멈추고 있으셔도 멈추고 돼요. 있으라고요? 네. 멈추고 움직이지 말고? 네, 그게 등장성 수축하고 등척성 수축이라는 게 있는데 등척성 수축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동작만으로도 얼마 동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목표를 또 그것도 작게 잡아보는 게 좋겠죠. 네. 30초 내가 했었으면 한 1분, 뭐 2분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뭐 흔들거나 빼겠다고 안 저희들 됩니다.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안 됩니다. 저 예.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들 해서 더 늘어납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네네, 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으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 뒤로 네. 예, 그렇죠. 힘을 주고 근력을 좀 그 이렇게 근육에 근육을 힘을 주는 잡아주는 거예요. 연습. 예, 근육에 힘을 주는 연습을 네네. 해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아랫배, 아랫배. 뭐 윗배, 네. 뭐 이런 그 뱃살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여름 되면 좀 이렇게 좀 많이 내놓게 되잖아요. 좀 얇은 옷을 입게 네네. 되고 그렇게 나온 살 너무 보기 싫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참 힘든 이제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네. 왜냐면 뱃살을 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뱃살이 그 지방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산소 운동과 식이 조절로 이제 배를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이는 게 가장 팩트고요. 그거 말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쉽게 간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특히나 뭐 이 우리가 중년의 남성분들이라든지 이제 배의 힘을 다 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희 트레이너들은 실제로 비시즌이 돼도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갈 때에도 일부러 배에 힘을 딱 주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배를 일부러 복부에 힘을 줘서 배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게 핵심입니다. 근육이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피부가 다 같이 지방하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근육이 힘을 주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딱 탄력이 생기는 거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복부 운동을 못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배에 힘을 조금 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풀고 있지 않고 힘을 주고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팔뚝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뱃살도 마찬가지고 네, 모두가 다 약간의 근육입니다. 힘을 네. 예, 줘서 근육을 좀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도 좋은데요. 연령별로 이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좀 운동을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연령별로? 실제로 연령별로 네. 꼭 필요한 운동들이 네. 많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보자면 네. 그 수험생들이 조금 이제 수능 끝나고 많이 앉아 있던 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접고 등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등 근육이 엄청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 허리 부분에 운동을 특별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갱년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하체 운동에 근력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근력을 조금 키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보행을 좀 많이 해야 되나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스쿼트라든지 그죠?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계단 오르기 이런 동작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중년의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엎드려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 나이가 되면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릎이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다 약해져 가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엉덩이 근육의 운동을 특별히 해주시는 게 가장 엉덩이 좋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서 하나요? 엎드려서 예를 들어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엉덩이 근육을 활발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발로 서 있으면서 상체를 약간 굽히는 동작 정도. 네.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연령별로 또 동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되는 이런 운동 한번 평소에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잡아서 한번 성취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함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부족해서 네.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운동은 네. 사실상 누구나 언젠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하루라도 네. 빨리 배우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운동으로서 우리가 힘들면서 손해 보는 뭐 시간과 뭐 돈과 뭐 이제 그런 노력의 이제 소모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얻어지는 나의 건강과 행복과 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네.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입니다. 네. 예, 주저하지 마시고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톡톡 생활 꿀팁에서는 머슬탑 피트니스 대표이신 안일전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건강과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뭐 중요한 것은 또 꾸준히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어떤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긍정적인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즐겁게 실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운동을 또 미루고 계신 분들은 오늘 딱 이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참작하셔서 운동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건강한 몸 또 건강한 마음 챙기시길 바라고요. 안일전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 톡톡 생활꿀팁에서 배운 이 정보들 잘 들으시고 운동 열심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가 좋아도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수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